오늘 같은 상승장에서 초고수들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까요? 실시간 순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전닉스 나란히 사들이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전기라든지 알테오젠 같이 대장주들 대거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 반가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상승세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장 초반에 폭등하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SK스퀘어라든지 전력기기 LS일렉트릭, 네이버까지 모두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장 글로벌 제약사랑 라이선스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 덕분에 강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중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전 그래도 좀 유의미한 가격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2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안착 여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삼성전자는 어디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24만 5천 원? 맞아요. 딱 지금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 진짜 24만 5천 원 여기서 맨날 싸우고 있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라서 그렇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삼성전자가 딱 요 정도만 지켜주면 그 시점부터는 삼성전자가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못해도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높지 일전처럼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떡하지? 그럼 지금이 삼성전자의 매수의 찬스인가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 말했죠. 결국 금요일 날 나스닥이 그 자리 못 지키고 내려가면 결국 8월 달 시장 말아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삼성전자 너무 고점에 물려 있어. 금요일까지 어차피 올라가 봐야 뭐 지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2, 4, 5 자리를 금요일 날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가 최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제일 잘 올라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5월달, 6월달 이 포모성 수급 쏠리면서 잘 갔던 종목군들한테 완전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반등해도 걔네들이 제일 잘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5, 6월달에 이쪽으로만 돈이 과하게 쏠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시장엔 좋을까요? 아니겠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앞으로 시장 올라갈 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압도적인 주도적인 힘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되려 5, 6월 달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포모성 수급 쏠림 때문에 무너졌던 그 제가 우선순위 6개 뽑아줬던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뭐 단기 변동성, 단기 상승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긴 시간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보는 거야 하면은 상관없어요. 적립식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포모성 수급 쏠림 이후 수급 분산 시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5, 6월 달에 좀 소외받고 힘들었던 좋은데 소외받고 힘들었던 그런 얘들의 회복이나 상승 탄력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목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투자 성향과 가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걸 좀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아까 제가 6가지 항상 말했던 그쪽 안에서 실적 괜찮은 종목들, 낙폭 가대 종목 사시면 그런 쪽이 훨씬 더 상승 탄력 좋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길게 보실 거예요.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런데 난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금요일 종가 2, 4, 5 위로 있는 거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매매를 들어가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딱 알려드린 그 저항대 라인까지 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가격 라인대를 지켜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장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겠죠.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10종목 모두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섹터 오늘장 좋습니다. 주요 대형 건설사 7곳의 2분기 합산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0% 늘었다라고 합니다. 삼성물산이 5%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제주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이수 페타시스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신재생 섹터는 국제유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합니다. OCI홀딩스 두 자릿수 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시장의 과열을 좀 주도했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삼전 닉스는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삼성 전기랑 이노텍이 오늘장 정말 강하거든요. 이 종목들은 또다시 좀 그 과열권에 좀 들어가는 걸까요? 아,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LG노텍은 솔직히 진짜 좋아하시는 어마어마하게 종목이잖아요. 좋아했던 종목인 거 아실 거예요. 진짜 남들이 저 LG노텍 있던 걸 왜 갖고 오냐 맞아요. 막 이렇게 말할 예전에. 때부터 네. 진짜 제 LG노텍 엄청 좋아했고 아직 LG노텍에 재료가 있나요? 얘네 도대체 뭐 있죠? 라고 한다면 제가 LG노텍의 마지막 재료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하고 묶을 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 로봇은 구동이나 행동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앞으로 피지컬 AI가 순환매 돈다라고 하면 인식이라던가 결국 로봇이 지금 움직이는 건 AI랑 솔직히 관련 없어요. 로봇이 뭐 물구나무 서는 거랑 AI랑 무슨 관계가 그쵸.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먼저 움직였던 건 결국 AI라는 게 상황 사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추론 판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연결될 때 결국 추론하고 판단을 해도 행동을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동 쪽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론하고 인식하는 거는 이미 뭐 AI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쪽을 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네. 로봇 부품 관련주 중에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사실 카메라 모듈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감속기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로봇 부품 안에서 이것만큼은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카메라 모듈 쪽 결국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기도 해요. 그래서 MLCC라든가 기판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네. 근데 여전히 좋게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5월, 6월 달 그 시장 분위기에서 너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냥 아몰라 들어온 사람들의 물량이 너무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잘 가니까 맞아요. 방송에서 다 좋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냅다 따라 샀는데 물려가지고 추매추대하다 보니까 지금 평단이 높아. 막 죽을 것 같아.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가는지 모르겠고 답답해.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본전 근처 오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일단 본전 근처에 오면 팔고 싶고 그냥 꼴 보기 싫고 그냥 지금 손절치고 뭐 딴 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도세를 다 이길 만큼의 더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뭐 못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과거 전고점까지 힘있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맞아요. 결국 그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데까지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낙폭 자체가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컸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LG 이노텍의 적정 주가는 한 8, 9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올라가길래 아 이건 좀 과한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과하다 이제부터 내 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8, 90만 원 정도 선까지는 LG 이노텍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종목 맞고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얼추 추세 전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도 한 6,800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간당간당하지만 어쨌든 추세선 상단 탈환 준비하고 있고 네. 뭐 코스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추세선 상단 지금 넘어섰고 뭐 나스닥, 엔비디아 지금 다 추세선 상단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의 안착 여부만 본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평단을 한 85만 원 정도 아래로만 낮춰놓는다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도와드려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한번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주간 순매수 종목들 안에는 삼양식품 그리고 로봇주, 대장주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GSP&L 오늘장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냈고요. 3분기에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호텔주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GSP&L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외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강세,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도 오늘장 두 자릿수 대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AR 서버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 여파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2위 올라와 있는 HD 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건설 섹터도 좀 괜찮고요. 이 종목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반등 이어갈까요?
그렇죠.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사실 묶일 수 있는 얘네가 약간 제가 말한 그 6가지 우선순위 섹터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여기 6가지가 뭐냐고 이제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 누구 물어보셔가지고 네. 방송을 잘 안 챙겨보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렇죠. 이제 질릴만도 한데 이제 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소부장, 로봇, 원전, 전력설비 총 6가지입니다. 이 중에 4가지는 코스닥 메인 섹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원전하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인프라 쪽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2가지를 뽑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기계는 이 중에 어디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나마 전력기기 원전. 그렇죠. 원전과 전력기기. 결국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마트 가갖고 뭐 삽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전력 설비를 바닥에 깐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굴삭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쵸.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던가 전력 설비 하위 순환매 섹터로 연결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전 섹터가 움직이거나 전력 섹터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순환매 쪽으로 저도 한 발 담겠습니다라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재건 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이란하고 막 정말 이제 종전했다,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원전이나 전력설비처럼 완전히 우선순위가 선순위 종목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발을 역으로 군데 담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락 추세 이 종목 멈추고 아래 구간에서 나름 11만 원과 14만 원 정도 선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나름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위치는 사실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 포인트가 맞는 거지. 여기서 사도 될까요? 여기서 추매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해당 종목이 최소한 14만 원 정도 위, 한 14만 원 정도 위, 한 14만 원 3천 원, 2, 3천 원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과거 전고점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 우상향 추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D 건설기계 보시는 분들은 한 14만 5천 원 정도 탈환 여부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하락할 때 내가 잘 잡았어. 그래갖고 나는 지금 약간 수익권에 있어. 혹은 내가 아래 구간에서 좀 잡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혹은 약손실까지 올라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이 일부 비중을 줄이는 구간은 맞아요. 일부 비중을 줄여놓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더 올라가. 그러면은 욕해요 그냥. 쟤는 제 말 듣고 괜히 13만 6천 원, 7천 원에 팔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4만 3천 원에 다시 사면 한 7천 원씩 손해 보는 거잖아요, 주당. 뭐 그 정도 손해 보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어쨌든 일부 비중 줄이고 저항은 14만 3천 원이니 그 위에 안착했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유효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건설기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추세선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줄이는 자리다.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